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워킹맘입니다. 오늘은 제 결혼 생활이 뒤흔들린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황당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었거든요. 그저 평범했던 시댁이 제가 모르는 사이 제 삶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5년이 넘어가고 남편과는 꽤 안정적인 삶을 꾸려왔다고 생각했는데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이에요. 저는 30대 후반, 꽤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둘이 잘 어울린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저도 성격이 민감하지 않은 편인데 제 남편은 그보다 더 무던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건 다 좋다고 하고 싸움이라곤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고집도 세지 않았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딱 그를 표현하는 말 같아요. 처음엔 그 무던함이 큰 장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결정에서든 제 의견을 많이 존중해줬거든요. 물론 저도 까다로운 편이 아니어서 괜한 트집으로 싸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시댁도 처음엔 평범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약간 내성적인 편이라서 저와 서로 크게 말을 섞는 일도 없었고요. 물론 낯을 가리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약간의 서먹함이 있었지만 그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전화를 자주 하거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적당히 거리감 있는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좀 달랐습니다. 남편보다 2살 어린 시누이는 이미 결혼해서 2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오지랖이 넓고 가끔은 얄미운 말을 툭툭 던지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듣기로 어렸을 때부터 시누이는 굉장히 까다로운 성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음식을 편식하는 정도가 심해서 채소나 과일 중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면 아예 밥을 먹지 않았대요. 옷도 무조건 자신의 피부에 닿는 감촉이 맞아야 했다고 해요. 소재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벗어던졌고 울거나 떼를 쓰면서 하루 종일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을 갈 때도 진찰받는 걸 싫어해 난동을 피워 의사 선생님이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반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순하고 고분고분해서 별다른 손이 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머니 말씀으론 남편은 음식을 주는 대로 잘 먹고 잠자리에서도 전혀 투정을 부리지 않았다고 해요. 밤중에 깨어 우는 일도 거의 없어서 이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순한지 모르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다더군요. 남편은 그야말로 키우기 쉬운 아이였고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무던하고 대충 넘어가는 성격으로 자란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웃으며 덧붙이셨죠. 너희 둘이 결혼한 게 딱 맞아. 내 성격도 차분하니 우리 아들이랑 잘 맞을 거야. 처음에는 그 말이 꽤 좋게 들렸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남편의 순한 성격은 어찌 보면 그의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는 태도가 저를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 후 저와 남편은 별다른 문제 없이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누이가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결혼한 지 몇 달쯤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어느 날 시누이에게 갑작스럽게 카톡이 온 겁니다. 새언니, 요즘 바빠요? 바쁜 건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유를 물었죠. 그러자 답이 왔습니다. 울 엄마가 요즘 몸이 좀 허한 것 같아서요. 언니가 좀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집도 가깝잖아요. 우리 오빠는 워낙 무던하니까 이런 걸 잘 못 챙길 거고요. 그때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시어머니께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건 이해하지만 저도 신혼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던 시기였거든요. 자기 엄마가 걱정되면 본인이 직접 챙기면 될 일이고 저는 며느리로서 제 선에서 알아서 할 텐데 이렇게 대놓고 요구하는 걸 보니 남편이나 저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넘기기로 했어요.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만나서 대화 중에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우리 오빠 같은 사람 만난 언니는 복 받은 거예요. 우리 오빠 성격이 얼마나 좋은데요. 나 같으면 남편이 그런 성격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은 입맛도 까다롭고 성격도 까칠한데 언니는 진짜 운 좋은 거예요.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은근히 매기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누이는 자신이 결혼 생활에서 힘든 걸 빗대어 말하는 듯 하면서도 제가 아무 걱정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니 시누이와의 대화는 늘 조심스러웠고 마음 한구석엔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런 일이 단순한 성격 차이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무난했어요. 주로 남편을 통해 안부를 묻는 정도였고 시댁과의 거리는 걸어서 30분 거리임에도 어머님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초반 그런 적당한 거리감이 언젠가는 깨질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던 건 저만의 착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저는 남편의 무던한 성격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죠. 주중에는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지내야 했기 때문에 주말 부부로 지내는 일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시댁 문제나 육아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많지 않았어요. 남편은 항상 그냥 엄마가 궁금해서 그러신 거겠지라든지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니야. 같은 말로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무심함이 오히려 저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혼 생활 초반부터 주말이 되면 반복적으로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주말이라 안부를 묻는 거겠지 하고 넘겼는데 점점 대화 내용이 사소하고 디테일해지더라고요. 남편 핸드폰 너머로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요리한 거야? 아니면 배달시켜 먹었어? 집안일은 누가 했어? 설거지는 네가 다 했어? 아기 목욕은? 아기는 잘 자고? 요즘 밤에는 누가 깨서 보니? 이런 질문들이 이어질 때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시어머니의 질문은 마치 우리 집안 사정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한 번은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평소에도 우리 얘기 이렇게 자세히 물어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런가?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냥 엄마가 궁금해서 그러시는 거겠지. 별 생각 없으실 거야. 그 말이 정말 이었을까요? 저는 그저 궁금해서라고 하기엔 시어머니의 질문이 너무 꼼꼼하고 사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만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저를 배려하는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조금 찜찜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질문이 결국 제가 얼마나 살림을 잘하고 있는지, 며느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은근히 확인하는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그때는 단순히 성격 차이려니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고 시어머니가 우리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감정은 관리비 사건이 터지면서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하려다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봉투가 누군가 열어본 것처럼 약간 뜯겨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제가 실수로 찢은 줄 알았지만 몇 번이고 반복되는 일이었죠. 봉투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조금 뜯겨 있고 스카치 테이프로 다시 붙여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분이 찝찝했지만 설마 누군가가 일부러 열어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혹시 관리실에서 잘못 열어봤나? 아니면 이웃 중 누가 실수로 가져갔다가 되돌려놨나? 여러 가지 추측을 하면서도 제가 괜한 의심을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별일 아니라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다시 관리비 봉투가 뜯긴 채 우편함에 꽂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번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열어본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걸 누가 왜 그렇게 했는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그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죠. 설마 누가 그걸 보려고 하겠어? 그냥 누군가의 실수겠지. 별일 아니야. 그의 말에 왠지 더 답답해졌습니다. 제게는 충분히 이상한 일이었는데 남편의 무던한 반응은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신경이 쓰였지만
우편함 근처에 CCTV가 없는 아파트 특성상 별다른 증거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시댁에 다녀오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시어머니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에어컨을 얼마나 틀었으면 관리비가 35만 원이나 나오니?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과 저밖에 모르는 관리비 금액을 시어머니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저는 순간적으로 동공지진을 일으켰지만 어색한 미소로 얼버무렸습니다. 아, 여름이라 좀 자주 틀긴 했어요. 요즘 날씨가 워낙 덥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 관리비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시어머니는 약간 머뭇거리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냥 뉴스에서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에어컨 많이 틀어서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더라고. 그래서 한번 말해본 거야.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고도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실수로라도 얘기했나 싶어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바로 물어봤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우리가 낸 관리비 말한 적 있어? 남편은 처음엔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니, 기억 안 나는데. 말했나? 말했어도 아마 까먹었을 거야. 그의 대답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 그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꺼림칙한 기분이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우리 집 관리비를 알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설마 제가 의심했던 관리비 봉투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시댁과의 대화 속에서 점점 더 민감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했던 말 한마디도 왠지 모르게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사소한 질문조차 저를 긴장시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늘어날수록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이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이 찜찜함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시어머니가 주말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하거나 꼬치꼬치 캐묻는 일이 뜸해지더라고요. 내가 괜히 예민했나? 아니면 오해였나? 싶어 안도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 잠잠함이 오히려 저를 더 큰 충격과 소름으로 몰아넣을 서막일 줄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홈캠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산후도우미를 부르게 되면서 아이방과 거실에 기본형 홈캠을 설치했어요. 음성은 녹음되지 않고 영상만 찍히는 단순한 장치였죠. 처음엔 단순히 산후도우미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혹시 모를 안전 문제 때문에 설치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산후도우미 기간이 끝난 후에도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다 보니 홈캠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었어요. 평일에 혼자 아이를 돌보다 보면 남편이 원격으로라도 아이를 볼 수 있으니 남겨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댁 식구들과의 대화 중 묘한 기분이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심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기를 따로 재운다면서? 그렇게 하면 위험하지 않니? 혹시 모를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이어 시누이가 덧붙였습니다. 아기한테 덮는 이불도 조심해야 하고 밑에 까는 이불도 신경 써야 돼요.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움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걱정해서 나온 말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직접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뉘앙스였거든요. 사실 분리수면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괜히 걱정하실까 싶어 남편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반문이 튀어나왔습니다. 저희가 아이 따로 재우는 거, 그걸 어떻게 아세요? 시어머니는 머뭇거리다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그야 아기 방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봤지. 아기 따로 자는 모습 보니까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카메라를? 저희 집 홈캠을? 제가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있자 신우이까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새언니. 엄마가 요즘 아이들 영상 보는 게 낙이거든요. 나도 엄마한테 우리 집 홈캠 알려드렸어요. 엄마가 손주들 영상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삶이, 우리 집의 일상이 시댁 식구들에 의해 감시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요. 옆에 앉아있던 남편을 쳐다보니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과일을 먹고 있더군요. 아, 맞다. 그거 깜빡하고 있었네. 엄마가 아기 보고 싶다고 하셔서 내가 홈캠 아이디랑 비번 알려드렸어. 너 혼자 집에 있을 때 엄마가 갑자기 찾아오는 것보다 영상으로 아기 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지. 엄마도 좋아하시고 너도 덜 불편할 줄 알았어. 남편은 이 모든 게 배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죄책감이나 미안함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뭐가 문제야? 라는 태도가 엿보였습니다. 신우이는 곁에서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손주들 영상 보시는 게 얼마나 낙인데요.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자주 안 찾아가는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어요? 새언니는 진짜 복받은 거예요. 신우이의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대꾸할 기운조차 나지 않더군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화를 마무리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그걸 나한테 말도 없이 어머님한테 알려줬다고? 제 목소리는 이미 격앙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까먹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까먹었다고?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건 단순히 깜빡했다는 문제가 아니잖아.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이 다른 지역에 있을 때 나랑 아기 보려고 홈캠 쓰는 거랑 시댁 식구들이 나를 감시하듯 보고 있는 게 같다고 생각해?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걸 허락한 거야? 미친 거 아니냐고. 남편은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제가 계속 몰아붙이자 조금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엄마가 아기 보고 싶다고 하셔서 별 생각 없이 알려드린 거야. 내가 뭐 아기가 있었겠어? 아기가 없다고? 그게 지금 변명이 돼? 당신은 내가 집에서 어떻게 다니는지 몰라? 얇은 원피스 하나만 입고 다닐 때도 있고 모유 수유한다고 상에 올리고 있는 모습도 자주 있는데 그런 걸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시아버지가 봤으면 어쩌려고 했냐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소 묻어나기만 하던 그도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연애 시절부터 결혼 생활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렇게까지 격앙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아니, 그건 미안해. 내가 그런 상황까지는 생각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당신은 나한테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야. 이건 단순히 무심하거나 둔한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만약 당신이 내 입장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 처가 식구들이 당신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홀딱 벗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다 봤다면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당장 엄마한테 말해서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할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하지만 그의 사과에도 저는 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 삶이, 제 일상이 감시당했다는 사실이 저를 끝도 없이 불안하고 수치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단순히 아기를 보기 위해 홈캠을 봤을까요? 아니면 그걸 빌미로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건 아닐까요? 제가 얼마나 편안한 상태에서 생활했는지, 얼마나 사소한 일까지 노출됐는지 생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홈캠 어플을 당장 삭제했고 다음 날 바로 홈캠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일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의 무심함, 시어머니의 사생활 침해,
그리고 시누이의 뻔뻔함까지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치부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더 이상 제 감정을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나 허술한 경계선 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홈캠을 철거한 다음 날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홈캠이 갑자기 안 된다고 고장난 거 아니냐고 하셔서 이제 끊었다고 말씀드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홈캠을 끊었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가 대체 뭐라고 하셨는지 묻자 남편은 마치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투덜거리시긴 했지. 왜 갑자기 끊냐고 하시더라. 아기도 잘 보고 있었는데 굳이 끊을 필요가 있었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투덜거리셨다고? 지금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나한테 말하는 거야? 당신은 진짜 상황 파악이 안 돼? 그동안 당신한테 꼬치꼬치 우리 생활 캐묻지 않으셨던 게 이 홈캠 때문이었네. 이제야 다 알겠어. 남편은 제 표정을 보며 당황한 듯 했지만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신 거겠지. 그의 무신경한 태도는 제가 이미 느끼고 있던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어머니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둔한 걸 넘어서 제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의 태도가 더 큰 문제였죠. 홈캠 사건 이후로 저는 한 달 넘게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지도 않았고 전화나 문자도 모두 무시했어요. 남편도 한동안 시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저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문득문득 제 사생활을 지켜봤던 시댁 식구들을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내가 원하는 만큼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정말 그럴 의지가 있는 걸까요? 이제는 시댁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 자체도 위태롭게 느껴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란 이런 걸까요? 내 일상, 내 공간, 내 삶의 가장 편안한 순간들이 감시당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댁 식구들이 더 이상 제 삶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걸 압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 댓글 부탁드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